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늘은 동탄역 해리어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약장 점검 2탄 거기가 궁금하다 편은 사업 개요와 입지, 상품 분석,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탄역 해리엇은 동탄 2신도시 C-16블럭에 조성됩니다. 동탄역 해리엇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16층, 9개 동 총 428세대로 구성됩니다. 주택형을 보면 전용 97 ABC, 107, 155 AB 등 총 6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엔 동탄역 해리엇이 들어서는 동탄 2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동탄면, 영천동, 오산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여의도 8배 규모에 달하는 약 2,401만 제곱미터로 지금까지 지정된 1, 2,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수도 11만 6천여 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동탄 2신도시는 앞으로 2, 3년 후면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탄 2신도시는 수원과 용인, 오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판교, 분당, 광교 신도시 남쪽에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오산천을 기준으로 동탄 1신도시와 구분됩니다. 동탄 2신도시 아래로는 평택 고덕 신도시가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규모뿐만 아니라 개발 방식도 독특합니다. 신도시 전체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약 11,300제곱미터를 7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특색도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커뮤니티 시범단지,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문화 디자인밸리, 동탄 테크노밸리,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신주거 문화타운, 의료복지시설 등입니다. 동탄역 해리엇은 이중 문화 디자인밸리에 속합니다. 일명 문디밸리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수변 문화공원과 문화상업복합특화거리, 스튜디오 주거타운 등이 조성돼 광역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교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입니다. 동탄 2신도시는 수도권 전철망이 지나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주로 1호선 병점역이나 분당선 망포역을 이용하는데요. 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많기는 하지만 동탄역 해리엇에서 가려면 일반적으로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철도 교통 중 현재 운행 중인 SRT 동탄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역은 수도권 고속철도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와 연계되지 않는 역입니다. 지난 현장 답사에서 보신 것처럼 동탄역 해리엇 남단에서 역 앞까지 걸어서 20분가량 걸렸습니다. 그리고 역 출구에서 승강장까지 내려가는데도 5분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출퇴근 시 열차는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정규 편성 외에 동탄에서 수서까지 가는 출근 열차가 오전 7시 38분에 한 차례 추가돼 운행되고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15분에서 17분 정도 걸립니다. SRT 기본 운임은 특실 1,900원, 일반실 7,500원, 입석 6,400원입니다. 지정 구간을 1일 2회에 왕복할 수 있는 1개월용 정기 승차권의 경우 일반은 50% 할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동탄역은 향후 GTS A 노선 시 종착역으로도 사용됩니다. GTS A 노선은 파주시 운전역을 시작으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시 동탄역까지 83.1km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지난 2018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이었는데요. 2023년 개통은 어려워졌죠. GTS A 노선이 지나는 핵심 지역인 삼성역이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됐고 공사 기간이 종전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면서 2026년이나 돼야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강남구청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사인 SG레일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시행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남구청은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하고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청담동 비대위 측은 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행정법원의 GTS A 실시 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북한산 국립공원 지하 관통, 광화문역 신설 등과 관련 환경부 및 서울시와 협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들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청담동 비대위 측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환경부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노선 개통 시기는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탄역은 인동선 역사와도 연계됩니다.
인동선 건설 계획에 따르면 인덕원역과 동탄역을 오가는 열차가 동탄역에서 시 종착할 예정입니다. 인동선은 수도권 서남부인 수원, 화성, 안양, 의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안양시 인덕원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구간에 건설됩니다. 인동선은 열차 속도도 일반 50km, 급행 65km로 서울 지하철 평균인 30km보다 빠르고 북쪽으로 뻗어 있어 과천이나 강남으로의 확장성도 기대할 수 있는 노선인데요. 내년 착공에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동선 역사는 SRT 역사와 다소 떨어진 지점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116-117 지하 역사 통합 설계 공모 지침서를 보면 역사 위치는 오산동 산 88-86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화되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들어설 전망으로 환승거리가 100여 미터 이상 길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동탄 1지구에서 접근은 쉽지만 동탄 2지구에서는 접근성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은 동탄 도시철도 소식입니다. 동탄 도시철도는 반월 오산간 노선과 병점 동탄 2신도시간 노선이 SRT, DTS 거점역인 동탄역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도시철도망입니다. 동탄 도시철도는 14.8km에 이르는 화성 반월부터 오산 구간, 17.5km의 병점역부터 동탄 2신도시 구간 등 2개 구간 32.3km에 걸쳐 정거장 34개소와 차량기지, 노면전차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역 해리엇에서는 단지 남단 건너편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109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 2신도시 미래교통망으로 인동선과 동탄 도시철도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각각 오는 2026년과 27년 개통 예정이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교통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와 접해 있어 자동차로 이동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기흥 동탄 IC부터 수원 신갈 IC까지 정체가 심한 편이라 서울로 가려는 이들 중에는 동부대로를 거쳐 용인 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용서고속도로도 러시아어에는 정체를 피하기 힘들죠. 이번에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선화 구간은 기흥동탄 IC부터 동탄 JCT까지 3.6km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화 사업 구간 중 동탄역을 중심으로 1.2km 구간은 지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하로 내고 지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동탄 1, 2신도시가 하나로 연결돼 생활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동탄 2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지만 동탄역 해리엇 입장에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화로 들어가는 구간은 예미지 3차 예정지인 C7블럭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 북쪽 건너편인 C14블럭까지로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구역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은 동탄의 해리엇과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지나 지하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현재 동탄역 해리엇 서측인 107동 끝에서 고속도로 상행선까지 직선거리는 190m 정도 되는데 SRT를 따라 직선화가 되면서 거리는 140m 정도가 돼 오히려 50m가량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물론 도로가에 방음벽을 설치하겠지만 지난번 현장 답사를 갔을 때도 고속도로에서 들리는 소음이 만만치 않았는데 입주민 입장에서는 고민이 하나 더 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통학 문제는 동탄역 해리엇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동탄역 해리엇 입주민 자녀들은 동탄 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동탄 초등학교는 단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이긴 하지만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화 공사 때문에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차로 5분 정도 걸려 갈 수 있었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학년기 어린이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나 산업단지에 직장을 두고 있는 젊은 주민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들에게 자녀 초등학교 통학 문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입주 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동탄 2-1 중학군에서 배정됩니다. 동탄중, 청계중, 이산중, 한백중, 다원중 등 총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선 복수 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원하는 고등학교에 지원해 성적순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동탄역 해리엇에서 가장 가까운 이산고등학교를 비롯해 모두 24개 일반고가 있고 특목고는 동탄국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역 해리엇 주변으로는 가람유치원, 동탄유치원, 인성유치원, 동탄초, 병설유치원 등이 가까운데요. 가람유치원을 뺀 나머지는 경부고속도로 건너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역 해리엇은 단지 내에 스트리트 상업시설인 파인즈몰이 조성됩니다. 파인즈몰은 연면적 26,690제곱미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총 235개 점포로 구성됩니다. 현재 동탄 2신도시 안에는 대형마트가 없어 동탄 1신도시나 신영통, 기흥구 등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동탄역 해리엇 단지 부축 오산리천 건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개장은 오는 2023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탄 영천에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센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동탄역 인근에 백화점과 영화관, 대형마트로 구성된 롯데몰이 오는 2021년 상반기 개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비행기 소음, 정확히는 헬리콥터 소리인데요.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동탄 2택지개발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장 답사를 갔을 때도 단지 위로 헬기가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목동 호반섬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에도 비행기가 지나는 것을 봤는데요. 비행기는 슈웅 하는 소리를 내며 금방 지나가던데 이번에 본 헬기는 다다다다다 거리는 소리를 내며 유유히 갈 길을 가더라고요. 뭐 익숙해지면 괜찮겠지만 처음 입주해서는 한동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공원과 녹지 비율은 괜찮은 편입니다. 2기 신도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기 신도시 중에는 광교가 압도적으로 높고 동탄 2는 공원 녹지 비율이 31.4%로 판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동탄 여울공원과 호수공원을 비롯해 단지들 사이로 근린공원, 체육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60여 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탄역 해리엇은 경부고속도로와 동탄대로가 단지 좌우를 지나고 있어 약간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단지 부축으로 오산천이 흐르고 있지만 앞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공원 녹지를 이용하려면 좀 더 멀리 둘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동탄역 해리엇 단지와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아파트 9개 동, 오피스텔 2개 동 등 총 11개 동으로 구성되며 이 중 아파트는 428세대가 조성됩니다. 전용 97 타입 340세대, 107 타입 84세대, 155 타입 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아파트 차량 출입구는 단지 서쪽 107동과 108동 사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출입구는 남쪽 101동과 105동 사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201동과 202동의 별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는 대부분 남양, 남동양,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부 세대는 북쪽을 바라보는 방들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동탄 대로변 101동부터 104동까지 3, 4호 라인이 앞에 막힌 건물이 없고 고층 세대는 리베라 CC 조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단지의 특성상 동간 거리가 짧아 보입니다. 특히 위아래로 길게 늘어선 단지 가운데 세대들은 동간, 세대 간 프라이버시 간섭이 생길 듯 합니다. 더구나 동탄 대로변 101동부터 104동까지는 16층인데 비해 서쪽에 있는 105동부터 108동은 13층, 109동은 7층이어서 저층부는 아침 해가 거의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일반 아파트 단지에 비해 건폐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건폐율이 15에서 18%인데 비해 동탄역 해리엇은 건폐율이 약 38.5% 수준입니다. 동탄 2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동탄역 해리엇 기준 용적률은 23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주거 부분은 용적률 161%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최고 층수도 16층 이하여야 하고요.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동간 거리가 짧아지고 녹지율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단지 배치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1층에 상업시설이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주상복합은 입주민과 상가를 찾은 외부인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인스몰 홈페이지에서 1층 평면도를 보면 너무 흐리게 그려놔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입주민이 1층으로 내려가면 외부인과 동선이 엉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주상복합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집에서 편하게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불필요한 접촉과 번잡함은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단위세대 평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 해리엇은 동탄 2신도시에서 약 20% 정도에 불과한 전용 8호초가 중대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평면도를 보면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장이 들어갈 것으로 설계된 공간이 비어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공간을 당초 설계 목적대로 활용하려면 발코니를 확장하고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입별 설명은 가구 옵션을 적용한 확장형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7A 타입을 보겠습니다. 동탄역 해리어 97A 타입은 전형적인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주방 옆 알파룸입니다. 침실 2, 3보다는 작아 보이긴 하지만 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관과 거실에 팬트리가 마련되고 침실 1 파우더룸과 드레스룸도 넉넉합니다. 97A 타입은 103동과 104동 4호 라인에 배치되어 있어 막힌 것 없이 리베라 CC 조망이 가능한데요. 모두 28세대밖에 없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탄역 해리엇에서 가장 많은 170세대가 공급되는 97B 타입입니다. 97B는 97A와 구조가 비슷한데요. 옆 세대와 접한 부분이 되는 침실 1 상단에 경사가 지면서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침실 1에는 드레스룸이 2개로 구성이 되네요. 97B는 101동부터 104동까지 3호 라인 조망권이 좋지만 나머지 동호 라인은 동간거리가 짧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97C는 탑상형 평면입니다. 총 142세대가 공급되는 97C 타입은 3면 발코니 확장형 설계가 눈에 띕니다. 특히 거실과 식당, 주방을 세로로 길게 배치한 LDK 통합형으로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주방에 딸린 발코니도 널찍하고 침실 2에는 드레스룸 설치가 가능하네요. 탑상형 구조는 향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동 날개 쪽에 자리하는 97C는 침실 2와 침실 3이 북동 또는 북서향입니다. 그러나 97C는 거실이 이면 개방형이라 101동과 102동 4호 라인에서는 거실에서 양방향으로 리베라 CC 조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84세대가 공급되는 107 타입입니다. 107 타입은 전면 5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침실 1 앞으로 발코니 하나만 깔끔하게 뽑고 실외기실과 피난구를 뒤편으로 배치한 센스가 돋보입니다. 또 드레스룸 2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폭이 넓은 거실과 주방을 같이 묶어 공간감을 살렸습니다. 아일랜드를 두고 기역자로 배치한 주방은 중대형 평형에서만 가능한 구조로 식탁 자리도 넉넉해 보입니다. 다만 평수에 비해 거실 쪽 알파룸이 좀 좁아 보이네요. 그리고 107 평면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공간이 보이는데요. 주방과 침실 1 사이 빈 공간입니다. 칸막이 벽이 얇은 것으로 봐서 골조나 기둥은 아닌 것 같고 홈페이지 상에도 설명이 없어서 직접 문의해 봤더니 거기는 전기등 설비가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설비 인입 통로가 집 한가운데 저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 보는 듯 합니다. 세대 배치를 보면 107 타입은 모두 정남향으로 일조는 좋지만 앞동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걱정되는데요. 다행히 107 타입은 침실과 거실 모두 전면에 배치하고 후면에는 방이 없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과 동호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97A 타입은 4억 9,750만원부터 5억 6,380만원, 97B 타입은 4억 5,230만원부터 5억 6,250만원, 97C 타입은 4억 4,770만원부터 5억 5,680만원, 107 타입은 5억 250만원부터 5억 6,960만원, 15A 타입은 15억 4,017만원, 15B 타입은 15억 5,560만원 수준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내면 되는데 중도금 1회차는 잔압해야 합니다. 동탄역 해리엇은 수도권 내 조정 대상 지역 및 청약 과열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9억 원 이하는 LTV 50%, DTI 50%가 적용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97A 648만 7천원, 97B 800만 9천원, 97C 834만 8천원, 107 671만 8천원, 15A 908만 6천원, 15B 1295만 8천원입니다. 이상 공고문에 나온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 목적대로 공간을 활용하려면 가구 패키지 옵션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입별 최고가의 확장형 가구 패키지 옵션을 적용한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97A 타입은 5억 7,658만원, 97B 타입은 5억 7,891만원, 97C 타입은 5억 7,104만원, 107 타입은 5억 8,501만원, 15A 타입은 15억 5,935만원, 15B 타입은 15억 7,715만원 수준입니다. 특이한 점은 97 타입과 107 타입 분양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를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97A 1,534만원, 97B 1,544만원, 97C 1,499만원, 107 1,406만원, 155A 2,573만원, 155B 2,577만원입니다. 세대수가 적고 평당가가 높은 155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 평당가는 1,496만원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동탄 이신도시에 자리한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탄 2 신도시는 청계동, 오산동, 송동 단지들 시세가 강세인데요. 이들 중 동탄역 해리어 주변 단지들의 시세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와 동탄역 우측, 동탄 대로변으로 공급된 주상복합은 동탄역 해리어 인근에 많지 않습니다. 먼저 주상복합 린스트 라우스는 지난 2018년 입주 후 전용 7호 타입만 지난해 2건, 올해 1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올 2월 전용 7호 타입 34층이 7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15년 분양 당시 분양가 3억 5,550만 원 대비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그 외에 전용 84, 93, 94 등 다른 타입은 입주 매매 거래는 아직 없습니다. 매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전 분양가 거래 추이를 보면 분양가가 4억 3,480만 원이었던 전용 93 타입 분양건이 2018년 7월 7억 7,300만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약 3억 4천만 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죠.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와 동탄역 예미지 3차는 소유권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보면 2018년에 3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외 조항에 맞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분양가 4억 7,100만 원인 전용 84A 타입이 5억 4,650만 원에 분양가 4억 8,200만 원인 전용 84B 타입이 5억 4,041만 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분양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6천만 원 이상 오른 셈입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동탄역 해리역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짚어볼 단지들은 동탄역과 가까운 청계동 시범단지에 자리하면서 동탄 2 신도시 3대장으로 꼽히고 있는 우남 퍼스트빌, 더샵 센트럴시티,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입니다. 이른바 우포안으로 불리는 이들 단지들은 입주 시기도 2015년으로 비슷하고 단지 규모도 큽니다. 먼저 1442세대로 구성된 우남 퍼스트빌은 중소형 위주여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데요. 대략 살펴보면 지난해 초 7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던 전용 84 타입이 올 들어 9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 2월 5층이 9억 9,5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874세대로 구성된 더샵 센트럴시티는 우포안 중 세대수가 적지만 시세는 가장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또 전용 8호 초가 중대형 물량도 많습니다. 이 중 전용 97 타입은 지난해 초 8억 원대 후반에서 9억대 초반 시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들어 10억 원을 넘어섰고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27층이 12억 7,8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전용 107 타입은 지난해 10억대 후반에서 11억 원 중반대 가격이 형성됐고 그해 12월 26층이 11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 들어 거래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우포안 중 가장 세대수가 많은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는 1817세대 대단지입니다. 지난해 초 8억대 중반에 형성됐던 전용 101 타입 시세는 하반기 들어 9억대 중반까지 뛰었고 지난 2월 20층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는 22층이 10억 7천만 원으로 거래되면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 114 타입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9억 중반에서 10억 중반에 형성됐던 시세가 그해 12월 11억 원을 넘어섰고 올 들어 지난 2월 31층이 13억 2,500만 원, 가장 최근인 5월에 18층이 13억 6,500만 원이 실거래 신고되면서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상 주변 단지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3.3제곱미터당 평당가로 환산하면 린스트 라우스 전용 7호 타입은 2,548만원, 우남 퍼스트빌 전용 84 타입은 2,896만원,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97 타입은 3,187만원, 107 타입 2,902만원,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전용 101 타입 2,744만원, 114 타입 3,102만원 수준입니다. 동탄역 해리어 평당 분양가를 전용 97 타입 1,525만원, 107 타입 1,406만원으로 계산하면 평형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근 주상복합보다 3.3제곱미터당 1,000만원, 대장 아파트 단지보다는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격차는 단순한 계산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상품의 차이, 브랜드 밸류, 동탄역 학교까지의 물리적 거리에서 오는 입지적 열이, 주변 녹지 및 편의시설 유무에 따라 보정치를 적용한다면 단순 비교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탄역 해리엇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 시세 상승 여력은 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역 해리엇은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 및 청약 과열 지역의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연주택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428세대 중 375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53세대는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5월 15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해 24개월이 지나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 102 이하의 경우 화성시 및 경기도 300만원, 서울특별시 600만원, 인천광역시 400만원입니다. 또 전용 135 이하의 경우에는 화성시 및 경기도 400만원, 서울특별시 1000만원, 인천광역시 700만원입니다. 동탄역 해리엇의 1순위 공급 비율은 가점제 30%, 추첨제 70%입니다. 가점제는 가점 점수가 높은 무주택 세대주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처분 조건 승낙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동탄역 해리엇 은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일반 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동탄역 해리엇은 당첨자 선정 후 6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동탄이나 인근에 일자리가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6월 1일 월요일, 1순위는 6월 2일 화요일, 2순위는 6월 3일 수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동탄역 해리엇 청약장 점검 2탄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